여러분, 올 1분기 대기업의 월급 잔치, 이게 사실일까요? 지표는 사실로 나옵니다. 30대 기업 1분기 인건비 상승률을 보면 말입니다. 26.4%나 올랐습니다. 어마어마하죠. 예, 어마어마하죠. 진짜 장난 아니게 오른 거예요. 이게 뭐 최저임금이 올해 5.1% 올랐거든요.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인건비 상승률은 진짜 장난 아닙니다. 1분기만이에요. 1분기만. 올 1분기. 예. 이게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26.4%니까 가히 말입니다. 이게 폭등이 아니라 폭폭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. 장난 아니에요. 실제로 한번 볼래요? 금액면으로 보면 완전히 나타납니다. 지난해 1분기 급여 총액이 8조 7,776억 원이었습니다. 그런데 올 1분기 급여 총액은요 11조 954억 원입니다. 11조 954억 원. 엄청나게 늘었죠. 1년 만에 26.4%가 늘은 거예요. 그럼 직원이 많이 늘어났느냐? 직원이 많이 늘어났으면 예,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는 뜻이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죠. 그런데 직원은 안 늘어났어요. 거의. 직원 수도 보면요. 지난해 1분기에는 39만 645명입니다. 그런데 올 1분기에는 39만 똑같습니다. 5,381명이에요. 5,381명. 겨우 말입니다. 1년 사이에 1.2%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. 결국은 말입니다.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인건비가 대폭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임금을 올리거나 성과급을 줬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. 진짜 장난 아닌 것만큼 올라가고 있지요. 인건비가 이 정도로 올라가면 여러분 이것은요 아마도 역대급입니다. 100대 기업까지 확장을 해도 말입니다. 인건비 총액은요 지금 2020년 대비해서 13%나 늘어납니다. 13%. 지난해만 하더라도 말입니다. 100대 기업으로 갔을 때도. 올해는 더 많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요. 자, 이거를 보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.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?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대기업 노조들이 올해는 더 많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. 실제. 현대차 노조만 하더라도요. 기본급 월 16만 5,200원을 인상을 해주고요. 전년도 순이익의 30%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기본급 인상 7만 5천 원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인상 요구입니다. 그런데 현대차가 올 1분기에 3,6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거든요. 영업적자. 뭐 적자를 내든 적자를 내지 않든 노조는 상관없습니다. 그냥 마구 밀어붙입니다. 대한민국의 노조가 그렇습니다. 앞뒤 재지도 않고요. 지금 노조 집행부가 더 연장할 수만 있다면 회사의 상황 따윈 아무 필요가 없다.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들거든요. 현대중공업만 하더라도요. 올해 들어서 부분 파업을 5차례나 했고요. 전면 파업을 5차례나 했습니다. 최근에야 작년 거 말입니다. 올해 거도 아니 작년 거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어요. 지난해 말입니다. 여러분 현대중공업 8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. 8천억 원의 영업 손실. 그런데 기본급 인상액을요
2020년보다 2021년이니까 40% 이상 늘어난 7만 3천 원에 합의를 했어요. 예.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금 계속 간다는 거예요. 대한항공도 지금 마찬가지예요. 올해 평균 총액 기준으로 11.5%를 인상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. 삼성전자도 9% 인상을 했죠. 삼성전자도. 이렇게 말입니다. 대기업들이 줄줄이 지금 임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. 전년 동기에 보면 기아차만 하더라도 15.7%, 현대차는 19.5%고요. LG전자는 20.3%입니다. 현대글로비스는 26.1%고요.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43.5%입니다. 전년도 대비 인건비 증가율입니다. LG이노텍 49.1%, LG화학 54.3%, LG디스플레이는 무려 76.3%까지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괜찮을까요? 임금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. 그런데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. 물가 악순환의 시작이 된다고 봐야 돼요. 대부분이 지금 한국노총도 올해 8%, 민주노총은 10% 지금 올려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이 이야기는요.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임금도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. 맞는 이야기입니다. 이게 틀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. 그런데 소비자 물가보다도 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. 그죠? 소비자 물가보다도 26.4%면 소비자 물가가 8.3%라고 지금 통계청에서는 나와 있잖아요. 게다가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 한 10%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. 그거보다도 많잖아요. 이거는 결국 말입니다. 인플레이션의 어떤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. 너무나 그것도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이에요. 이게 여러분 상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 이 상품 가격에서 결국 서비스 가격으로 옮겨 탑니다. 서비스 가격. 서비스 가격의 인플레이션. 그 대표적인 게 임금 인플레이션이거든. 임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. 임금이 올라가면요.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.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려야 돼요.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려서 시장에 내놓으면 소비자 물가는 또 올라갑니다. 소비자 물가가 또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 노조 입장에서는요. 소비자 물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더 올려줘. 이런 악순환이 시작이 되거든요. 그 악순환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사실 올라간 만큼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. 더 큰 문제는요. 더 큰 문제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. 그러면 중소기업은요. 안 그래도 어려운데 사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. 제조업이라는 것은요.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의 기반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. 그런데 그 상생의 기반이 깨질까 두렵습니다.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기반까지 무너지는 것 그런 문제는 많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앞으로 물가 상승은 더 많아질 듯 보이지요.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